네, 운해개발 5분의 책 한 권 읽기 경주 캠프 전국 지사장님과 센터장님들 모시고 잠깐 우리끼리의 이야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들 어떻게 우리 이 사업을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해줬으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기 우리 조태정 이사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운해개발 5분의 책 한 권 읽기. 처음에 우리가 운해 속독으로 시작했죠. 속독, 빨리 읽는다는데 도대체 저는 처음에 속독이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운해 속독은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은. 그게 바로 5분의 책 한 권 읽기의 실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한 페이지를 한눈에 본다고? 처음에는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 뭐 빨리 읽는다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월이죠. 1월에 천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2019년 우리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천안에서? 2019년? 2월? 3.1절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랬어요. 야, 우리 저기 교육의 독립만세운동이 우리 천안에서 시작되었네? 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예, 100년 만에 우리 천안에서 교육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대표님을 이제 5년 전부터 쭉 보아왔었어요. 뭐 그렇게 친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알게 돼서 블로그를 통해서 5년 동안 쭉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항상 본인이 늘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뚝심. 저분은 뭘 저렇게 뭘 하고 싶으신 건지 쭉 봐왔는데 결국엔 때가 돼서 사실은 2년 전에 한번 말씀하셨었죠? 청주에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들었을 때 소감이 와 크다 크다 싶더라고요. 그림이 되게 큰데 야 과연 좀 그때는 안 들어왔어요. 너무 그냥 꿈이 크신 분이구나라고 들었는데 2년인가요? 2년 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올 초에 만났을 때 처음 2년 만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그때 했던 얘기는 그냥 했던 소리가 아니구나. 그때 진심이었나요? 네, 진심으로 말씀하셨었나 보더라고요. 본인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한번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천안에 우리 구지연 선생님이랑 우리 남민 선생님 또 이렇게 몇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또 전했는데 또 고맙게도 그 또 뜻을 또 실어주셨고 힘을 실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주 만에 우리 천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나왔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보여요. 선생님이 진짜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위인인가요? 예,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꾸밈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목포에 있는 우리 김강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처음에 1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들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7주가 지나서 결과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관심을 가지셨고 바쁘면 우리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해서 대표님과 제가 목포까지 갔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천안에서부터 목포에서 광주로 부산으로 지금 이렇게 전국에 많은 센터들, 지사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정말 천둥 번개? 천둥 번개는 안 쳤죠? 태풍이 왔죠? 미타? 천둥 번개랑 비교가 안 되지, 지금. 미타게 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캠프 한다니까 다 멈춰버렸습니다. 5시부터. 그렇죠. 우리 미라클 모닝 시간부터.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이 되려니까 척척척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천우신조라고 합니다. 네. 하늘이 덥고 신이 돕는다. 맞죠? 사자성어. 거기다가 우리 대표님 사주가 대박 사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대표님의 그렇습니다. 다들 대박 사주인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일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때가 되니까 모든 기운들이 몰려오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뜻 있는 거라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또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고 참 이 아이들 책 읽는 거 보고도 못 믿잖아요.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척척 돼가는 이 모습들 보고도 참 놀랍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거라고 늘 말씀하셨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저렇게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지? 라고 웃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 다들 꿈을 실현하시고 또 원하는 바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까요? 사회자 잠깐 줘보시겠어요? 네. 사실은 실시간 방송이니까 오늘 부산에서 사실 몸이 좀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아이들 응원해 주려고 일부러 오신 부산의 김인혜 지사님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실시간 방송인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저분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되고 나서 바로 전화를 드린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중부 지사 김인혜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걸걸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서 이해를 좀 바라고요. 전 일단 김강희 본부장님 통해서 이렇게 책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일단 김강희 본부장님 통해서 아이들의 뇌를 깨우면서 또 특히나 잠재력의 뇌, 영재성의 뇌인 이 우뇌를 깨우면서 아이들이 책을 그림 찍듯이 여행을 하듯이 책을 읽을 수 있다. 그것도 5분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 정말 좋겠다.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정말 3개월 안에 아이들이 양쪽 페이지가 그림 찍듯이 보이면서 여행하듯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너무나도 놀랐는데 아이들이 이런 훈련 결과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모든 거 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는 항상 잠재력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걸 아이들이 발현하고 표현하는 그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진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많은 원장님, 선생님들이 운해개발 5분의 책 한 권 읽기에 같이 동참하신다면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도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합시다. 제가 누구에게 연결을 해드려? 네, 저한테 마이크 잠깐 주셨다가요.
사실은 지금 부산에서 오늘 저희가 같이 잠을 자는 분들은 천천히 얘기 나눠도 되지만 부산에서 같이 오신 우리 김채원 지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또 넘겨드릴게요. 네. 부산에는 미인만 있나 봐.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제 서부지사를 맡고 있는 김채원입니다. 네. 아이들 교육, 유아교육하고 아이들 영재성 교육, 창의력 교육을 한 25년간 제가 교육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런 강좌가 있다 얘기를 듣고 제가 대표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요일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대표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제가 밥도 안 먹고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창의력 교육, 운해 교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교육의 끝은 사실은 책 읽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이바지하는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나라 교육이 주입식, 장례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의력 교육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운해 영역이라는 것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빙산을 보여주고 그 빙산의 일각이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바라고 근데 그게 저랑 교육 철학이 똑같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IMF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나라의 이런 미래를 봤을 때. 근데 교육이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미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거창하지요. 아니요. 이게 교육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저를 믿고 신뢰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교육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사실은 인간의 뇌는 책 읽기에 적합한 뇌는 절대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억지로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재미를 알고 책을 읽으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지혜와 지식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직관력과 통찰력이 분명히 있고 근데 엄마들은 당장 눈앞이 안 보니까 그냥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실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는 또 과감하게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학원을 보내지 않고 한번 키워보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빨리 이 5분의 책 읽기를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두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의력 교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야, 우리 이게 정말 5분의 책 읽기가 정말 말대로 된다면 이 나라와 인민족을 살리는 정말 대단한 일인 거야. 하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지사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출발을 안 했지만 몇 주 안 됐는데 책을 굉장히 이렇게 글도 뜨듬뜨듬 읽는 아이가 있어요. 2학년인데도. 그 아이는 글을 떼지 않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 책이 이렇게 슬픈 내용인지 몰랐어. 네, 아주 단시간 안에. 그러면서 어휘력이 굉장히 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5줄, 7줄까지 찍는 애가 나왔어요. 몇 주 만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가능한 거야. 운해 교육을 했던 사람은 당연한 거지 하면서도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영어책을 우리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영어책을 읽는데 굉장히 빨라졌대요, 자기가. 원래는 한 권 읽으려면 1시간이 걸렸으면 엄마 지금 한 1시간에 3권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할 정도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미라클 모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운해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이런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이제 오늘 이렇게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지 않고 다들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고 아이들의 미래가 살아나며 나라가 살고 네, 전 세계가 행복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들
전 세계의 리더를 키워나가시는 우리 센터장님, 지사장님들 너무 멋지고요. 사실은 저희 전국의 모든 지사장님, 센터장님이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한 반 정도도 안 되게 오셨을까요, 오늘은? 근데 정말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오늘 밤이고요. 저희 딸이 양페이지가 보이고 나서 대표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저희 운해개발 5분의 책 한 권 읽기 초능력자들의 스승님 김동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해개발 5분의 책 한 권 읽기 대표 김동아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물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책 읽기와 연관이 되었었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느리게 읽어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읽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 12년 동안 그 분야만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책을 좀 빨리 읽는 방법을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분에 책을 한 권 읽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서울에서 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는 이거를 몇몇 학생들, 몇몇 사람들한테만 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5분의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 방과 후 학교도 들어봤고 학교에 또 무료로 이렇게 가서 강좌를 열어주기도 했었지만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던 지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뭐 하세요? 드디어 이거를 전달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손잡고 올해 2월부터 5분의 책 한 권 읽기를 전국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천안이었습니다. 천안에 우리 그때 참석했던 한 2클래스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이런 5분의 책 한 권 읽기를 익히는 부분이 가장 그 골든 타임이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하면 2달 이내에 5분의 책 한 권 읽는 아이들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 실제로 시작하고 난 뒤에 4월 말이 안 돼서 아이들이 입에서 선생님 보여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얌전하던 아이들이 막 흥분이 돼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얘네들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7주가 되니까 이제 양폐지가 보이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우리 그때는 이제 충청지사를 맡고 계시던 우리 지금 현재 조태정 이사님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 목포에도 빨리 전해서 거기도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직접 목포를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공개 강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해서 이제 광주로 부산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죠. 어떤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한두 개월, 2, 3개월, 3, 4개월 만에 전국으로 퍼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적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라지만 그 기적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았지만 5분의 책 한 권 읽기를 통해서 이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기적적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서의 계절 가을에 독서 캠프를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스피치 강좌를 했는데
아이들이 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물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뜻밖에도 김동아 작가를 존경한다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동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책을 5분에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안지사를 맡고 있는 구지연입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 김동아 작가님이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딸의 엄마, 소윤이 엄마입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조 이사님께서 이 수업을 하자고 하셨을 때 그런 다른 엄마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아요. 책을 막연하게 읽힐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좀 빨리 읽으면 어떨까? 근데 5분이 아니면 어때? 30분도 좋고 뭐 40분도 좋고 그 정도면 우리 아이가 많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반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받고 또 하다 보니 7주 만에 저희 아이가 양페이지가 보여서 지금 여기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안 오신 분들도 많지만 저희 딸의 중심이 되어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상 저는 조금 늦게 믿은 축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완전 폭 빠져서 믿지를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테스트를 통해 저희 아이가 되는 걸 보고 이거는 비단 우리 아이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좌뇌 학습에 많이 빠져 있었고, 제가 공부방을 하는데, 제가 조금 공부방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하나 맞고 틀림에 되게 많이 조금 지루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받고 이런 능력을 우리 모든 아이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1명, 2명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 능력을 갖게 해주면서 제가 좌뇌 학습을 가르쳤던 공부방 선생이 아닌 또 다른 큰 능력을 다른 아이에게 줬다는 그 뿌듯함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업을 저희 가까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 이제 책을 읽고 아이들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으로 우리 서울의 스타트를 알린 동대문의 이문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이문센터 박영옥입니다. 많은 지사장님과 센터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요, 내가 왜 이거 운해 속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왜 제가 큰아이를 딱 낳았는데 큰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 육아 잡지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1개월 됐을 땐 뭐 해주고 2개월 됐을 땐 뭐 해주고 상당히 아이를 제 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제 마음속에 되게 철저하게 단계별로 아이를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8개월 됐을 때 한글을 떼었어요. 네. 그리고 책을 통으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읽어준 책을 내용을 다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천재를 낳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평범한 아이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왜 아이들 낳고 나서 한참 스펀지식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주었을 때 확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시기. 근데 그 시기가 엄마로서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시기 안에 해줄 게 너무 많고 또 그 시기가 아이들의 나이도
어린 때이기 때문에 또 막 마음대로 또 다 줄 수는 없고. 근데 이 시기를 정말 길게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막 뭔가에 목말라 할 때쯤 저도 본부장님께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 우리 아이의 머리를 스펀지로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게 어찌 보면은 뭐죠? 뭐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이게 단어를 좀 멋있는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바로 제가 독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제가 좀 독서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극제를 주면서 내 아이에게 이런 스펀지 같은 머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아이가 참 여유롭게 공부하는 거,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양페이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에 마음이 조급해서 아이를 어떨 때는 후다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저는 그냥 아이만 바라보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내가 이거 선택한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옆에 분들에게 전파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지난번에 이거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 다 내 아이의 경쟁 상대들인데 내 아이만 알면 안 돼 했다가 본부장님한테 크게 혼났어요. 그런 생각 버려.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가지고서는 알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얘기 자꾸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지 몰라.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헉 하면서도 나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인 이것을 제가 잘 못해로 제가 아이템 삼아서 우리 아이 성장시키고 하는 모습들 보면, 그들이 지금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나를 4차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겠지만 그들이 조만간에 나에게 진짜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앉았습니다. 대표님 성공할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자, 마이크가 멀리 넘어가지 않고요. 거기 뒤로 넘어가서 우리 평택 부장님께 말씀 남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지사를 맡고 있고요. 저도 그냥 경력 단절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애들 키우면서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애 학원 보내놓고 그날 저녁에 공개 강좌가 있다고 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그냥 그랬어요. 뭐를 많이 알면 내가 더 복잡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잘 키우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자꾸 뭘 알리려고 하고 그러는지 싫다고 엄청 많이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의리로 그냥 알았어요 하고서 가서 들었던 게,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집에 왔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 하면 더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뭐 우리 애만 잘 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예전에는 애기였을 때는 오히려 책을 많이 갖고 오는 아이였는데 점점 5살, 6살 뭐 학습지, 학원 보내면서 책하고 점점 담을 싸는 거예요. 근데 같은 친구는 이제 책 육아를 하면서 엄마가 책 서점을 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속독 아닌 속독이죠. 되게 빨리 책도 읽고 걔는 더 많이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번이 기회다. 따라잡자.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저도 처음에는 막 의심도 많고 해서 계속 묻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맨 처음엔 맨 땅에 헤딩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차츰 저도 이제 마음을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좀 보인다고, 그러니까 읽힌다고도 하고 보인다고도 하고 하는 마음에 좀 안심을 하고 앞으로 쭉 우리 둘째도 아니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우리 아들 친구들한테도 더 많이 소개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지사를 맡고 있는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조금 더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처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학원의 엄마들을 보면 이제 그 커리큘럼 자체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일반 초등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학을 다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 시킨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검정고시를 보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장을 취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다 취득했기 때문에 또 외국어도 한 3개 정도는 다 마스터하고 있어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서는 이미 취직이 된 아이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또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몇 년은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처녀 때 나도 아이를 낳으면 그냥 일반 학교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제 정규과정 밟지 않고 한 1, 2년 정도 빨리 졸업장 취득하게 해서 좋은 곳으로 취직이 되면 좀 삶이 좀 더 윤택하겠다. 나는 꼭 그렇게 키워야지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아보니까 제가 처녀 때 마음 먹었던 대로 그렇게 키워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맞지 않아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냥 그 호두과자처럼 똑같이 그냥 학교 교육 맞춰서 그렇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 더 특별하게 자기의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공부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벤츠나 아우디는 아들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틀에 박혀서 어딘가 이렇게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좀 특별하게 살기를 저는 이제 계속 그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특별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그 운해 개발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운해 개발을 알게 되면서 우리 큰아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한 아이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지금은 매일매일 기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지금 3학년인데 항상 학교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운동도 못해. 나는 공부도 잘 못해. 수학 문제도 잘 못 풀어. 나는 다 잘 못해. 라고 했던 아이가 지금은 나는 엄마 특별한 아이 같아. 그리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지금 매일 기쁜 하루이고요. 그러니까 운해 개발을 만나면서 이제 책을 5분에 한 권씩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특별한 아이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운해 개발로 인해 이 아이가
자존감 높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감사한 하루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얼마만큼 더 특별하게 커갈지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엄마들이 저처럼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는 조금 더 특별하게 그리고 틀에 박혀 있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창조적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창의융합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4차 혁명이라고 해서 뭐 의사도 없어지고 판사도 없어지고 요즘에는 뭐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텔레비전 모니터로 명의를 만나서 내 온몸을 스캔을 해서 뭐 그 질병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도 아닌데 그리고 변호사만큼 AI라는 로봇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암기하지 못하는 로봇이 다 암기를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을 판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다 줄줄이 글을 웬다고 하는데 그런 변호사도 판사도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떤 걸 시켜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아마 물음표이실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러면 운해 개발과 운해 혁명 그리고 이제 운해 혁명을 만나면 아마 이제 정말 소화제를 먹은 것처럼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현수막이든 학교에서든 4차 혁명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4차 혁명에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비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차 혁명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야기는 계속 떠들어대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을 말씀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운해개발 지금 그 창시자이신 우리 김동아 대표님 만나서 너무 이제 기쁘고 행복한데 정말 운해개발 만나면 4차 혁명 대비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 미래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답답해하고 계시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소화제를 먹은 것처럼 정말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말 국영수 시키지 않아도 되고 뭐 영어 스트레스 받는데 영어 안 시켜도 되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미래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